평균 연령은 길어지고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5060 세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캐시푸어, 하우스 리치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은퇴를 위해 모아놓은 현금은 없고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황. 즉 집값은 비싼데 내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5060 세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고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퇴 후 여러분은 어디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실버타운, 전원주택. 유일한 자산인 집 한 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살 것인가? 또한 60대, 70대 각 연령대별로 어떤 주거 환경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5060 세대가 은퇴 후 70대가 되었을 때 어디에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먼저 은퇴 후 경제적인 소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060 세대에게 퇴직 후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 퇴직 전 월 평균 소득은 469만 원이었는데 퇴직 후에는 284만 원으로 소득이 4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은 은퇴 전 267만 원에서 은퇴 후 201만 원으로 20% 정도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의료비와 간병비 등이 증가하면 적자 구조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5060 세대가 평균 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은퇴 후 70대가 되었을 때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50대는 내 집 65.7%, 중소도시 23.5%, 농촌 14.6%, 자녀 근처 3.4%로 나타났고 60대는 내 집 70.3%, 중소도시 11.9%, 농촌 10.0%, 자녀 근처 7.0%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50대는 배우자가 95.9%, 자녀 6.7%, 혼자 1.6%, 친구 0.8%로 나타났고 60대는 배우자가 96.4%, 자녀 2.0%, 혼자 1.8%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5060 세대는 은퇴 후 70대가 되었을 때 내 집에서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와는 가까이 살지언정 함께 살면서 서로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다음은 나이가 들면서 간병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갑 이후에도 30년 정도의 인생 후반전을 고민해야 할 만큼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인 거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의 5060 세대는 어디서 살고 싶어 할까요? 50대는 내 집 67.1%, 요양병원 13.6%, 노인 전용주택 14.8%, 자녀 집 3.4%로 나타났고 60대는 내 집이 64.1%, 요양병원 25.4%, 노인 전용주택 6.3%, 자녀 집 4.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내 집에서 간병하면서 살겠다는 비율이 65% 정도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도움을 받겠다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나 지역 공동체에서 약간의 도움만 준다면 노부부끼리 간병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장기 간병도 내 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거 계획에 맞는 주거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집에서 노후 생활하기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자기 집에서 노후 간병기를 보내기 위해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노인 생활에 편리하도록 주택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화장실은 욕조와 양변기 양쪽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고 화장실 문을 미닫이로 교체해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거실은 현관, 방, 주방으로 이어지는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마룻바닥을 미끄럼 방지 자재로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옥외 현관 및 계단은 현관문을 미닫이로 교체하고 현관 입구 계단 위로 휠체어 슬로프를 설치하고 계단과 현관문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약하거나 간병을 받아야 할 노인이 자기 집에서 계속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노인의 행복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에게 영구 임대 아파트만 공급하는 정책에서 노인 맞춤주택 지원을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에서 노후 생활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수많은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지할 친구도 있고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램의 의료 서비스까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보통 좋은 시설은 보증금 2, 3억에 부부 기준 월 200만원 정도를 관리비 식비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처음엔 실버타운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보조받는 생활을 하고 간병기를 거쳐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실버타운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에서 노후 생활하기입니다. 전원생활은 도심으로의 유턴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70대 중반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가 되었을 경우 관리도 힘들고 외로워집니다. 또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주택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원주택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도심으로 유턴 시 도심에 내 집을 장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전원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원생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본격적인 전원생활 전에 일단 한번 살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전원생활은 거주의 문제를 넘어 직업 및 생계수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지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전원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적 고립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종교, 취미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골 분들은 저녁에 일찍 불 끄고 자기 때문에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의료, 문화, 교통, 행정 등의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원생활이 불가능할 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병이나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서 전원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 기준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주택, 즉 부동산에 너무 자산을 쏟지 말고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 두 번째, 노후 생활과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세 번째,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네 번째, 거주지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 번째, 자연환경을 고려한다. 이 5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여건, 취미생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하는 자만이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